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KBS 한만호 사장 인터뷰 영상 공개입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후에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했었던 한만호 대표. 그가 출소한 이후에 KBS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서야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은 비망록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인터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아주 윗선입니다. 협조해서 도움받으시고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9억 원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자, 이렇게 고백한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에 와서 KBS는 공개를 한 거죠. 진짜 화가 나는 건 왜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을까? KBS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다.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본 모습입니다. KBS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9시 뉴스 시청률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번에 한만호 대표의 이 육성 인터뷰를 공개한 것은 그나마 파급력이 조금 클 거라고 봅니다. 공영방송 KBS를 제대로 독립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병들 겁니다. 이걸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공개한다.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모진 고초를 겪는 동안 KBS는 이런 의혹도 제기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본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KBS의 한만호 육성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뷰를 한 기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밝혔는데요. KBS 기자가 당시 인터뷰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 13일 한만호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것으로 9년 만에 공개했다. 한 씨가 다른 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당일 진행된 것이다.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한 한만호 비망록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08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씨가 자신의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후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뤄진 인터뷰의 내용이 과연 완전히 허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박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이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만호 씨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 특수부에 73차례 불려갑니다. 그런데 조서는 5회 분량 뿐이라는 거. 자, 검찰은 73회 출장조사가 수사상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서를 5회밖에 남기지 않은 것. 그렇다면 68번의 출장조사는 조사는 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록도 안 남긴 68회 조사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박주민 의원은 이걸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풀려야 할 것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막혀있던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의 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 한명숙 총리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왜 이리 더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든 상임위원장 갖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이 속 시원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원내대표 투표를 할 때 김태년 의원을 좀 응원했습니다. 가장 속 시원하게 일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김태년 원내대표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국회 개헌을 무기로 해서 야당의 발목 잡기나 트집 잡기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랄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상임위원회 여야 배분 관행을 따를지 여부를 김종배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행이니까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기본적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또 얘기를 붙이는데요. 야당이 지연 전략을 펼 경우 표결로 갈 수도 있는가라고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적이 있고 미국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결을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할 수 있습니다. 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원하게 지르고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세게 질러 놔야 이건 기선제압이죠. 법사위 예결위 내놔라 이러고 또 버틸 게 뻔히 보이는 미통당에게 법사위 예결이 안 된다. 우기면 우리 다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먼저 보낸 거죠.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국회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또 법률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 기능을 법사위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맘만 먹으면 모든 걸 수독시킬 수 있었던 이 권한을 폐지하기로 한 거죠. 체계의 자구심사권이 그렇게 악용됐던 관행에 대해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이 확실히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힘을 몰아준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협치하지 말고 명치를 때리라고 180석을 준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통당에서는 법사위랑 예결위는 우리를 줘야 된다라고 또 때를 쓸 게 뻔하거든요. 야당에게 줘야 된다. 법사위랑 예결위까지 여당이 다 가져가면 안 된다. 폭주하는 정권의 이 독재를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우리에게 야당에게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예결위는 못 드려요. 예결위는 못 드립니다. 야당에게 못 줘요. 법사위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열린민주당 최광욱 의원에게, 미통당에겐 못 드려. 니들은 저번에 했잖아. 니들은 저번에 했으니까 20대 했으니까 이번 다른 야당 줘야지.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여야의 협치입니까? 협치는 아군끼리 하는 게 협치고요. 적군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하고 무슨 협치를 합니까? 열린민주당과 협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경주시장이 일본에게 이 방역 물품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좀 들여다 보니까 좀 과했어. 문제는 뭐냐? 경주 시민에게 줘야 될 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 지침을 타 시군과 다르게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담당 인원을 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폭주로 아직까지 혹은 5월 중으로 지급될지도 아주 미지수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경주에서는 무색합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구호 물자를 줬다 이러면서 파면 청원이 올라왔네요. 일본 아라신가요? 뭐 나라신가? 뭐 어떤 시랑 교류 관계라고 하는데 명예시민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 준학 머식입니다. 별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름이 정확하게 준하경인가 뭐. 자, 논란이 커지자 경주시장 있잖아요. 준하경. 뭐 경주시장은 2016년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경주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자매 우호 도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나라시 건축사회에서 성금 20만 6천엔 240만 원 보냈습니다. 그것도 나라시가 아니라 나라시 건축사회라는 단체에서 240만 원 보내줬네요. 그래서 이거 고마워가지고 일본에 방역 물품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게 방역 물품을 주는 건 이건 아니에요. 왜냐? 정부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 경북 쪽이 눈초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번 선거 때도 뭐 김부겸까지도 떨어뜨린 뭐 이쪽 지역이라서 눈총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아예 이 대구 경북 쪽이나 경상도를 아예 오려가지고 일본에 붙여놓는 막 그림이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경주가 이번에 일본한테 방호 물품 건네준 거는 진짜 아니다. 일본의 극우 사이트들의 반응을 보면 또 기가 막힌데요. 얘네들 통화 수합 해달라고 할 거다. 이거 주고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이미 힘든 거 다 지나가고 뒤늦게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물론 그런 데들이 또 이 극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 또 퍼다 날르면서 그 혐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혐일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좋아할 수가 없다. 일본을 도와주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즐거운 소식 또 하나 전해드리자면 유니클로의 동생 지유 한국에서 아예 철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클로의 많은 매장들이 지금 빼고 있어요. 매장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도. 자, 이런 소식은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KBS의 디누진 한만호 대표 인터뷰 공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 그리고 경주시의 일본 방역 물품 지원 논란,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보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